안녕하십니까. 신호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문제, 아니면 일반 보증인의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게 되는데, 채권자 목록에 뭐 보증인이 미리 그 개인회생 신청 전에 대의변제를 했다. 그럼 구상권을 취득하잖아요. 이제 채무자에 대해서 내가 돈 변제했으니까 나한테 돈은 줘. 이렇게 말하는 게 구상권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구상권이 발생하는데, 미리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통은 미리 변제를 하진 않죠. 미리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도 채권자 목록에는 반드시 기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 목록에 가지번호를 기재하고요. 이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잖아요, 채무자가. 그럼 부채증명서에 이제 보증인 누가 이렇게 부채가 얼마하고 보증인이 누가 이렇게 했다는 부채증명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법원에서도 그걸 확인하고 가지번호를 붙여서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라고 보증명령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법원이 그렇게 보증명령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법원도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지나칠 수가 있고, 특히 물상보증인, 뭐 예를 들어 가족이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부동산만 담보로 제공해 준 경우에 이렇게 돼버리면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하면 채권자가 뭐 보통은 이 물상보증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임의경매를 신청할 거잖아요. 물상보증이니까 당연히 임의경매를 신청하겠죠. 강제경매는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 경매가 넘어가서 변제가 되면 구상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구상권에 대해서 내가 구상권을 갚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갚는다고 하더라도 이 회생계획안,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갚아야지 부득이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자 목록에 가지번호로 기재를 하고요. 변제계획안 10항에도 보증인 등 장래 구상권자에 대한 처리 항목으로, 즉 장래 구상권자에 대한 처리 항목으로 장래 구상권은 그 통합보상법이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81조 2항 430조 제1항 2항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기재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깔끔해요.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 보증인이라든지 구상권자가 변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내가 변제를 할 수 있는 한도, 즉 채무자가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변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 파일을 갖고 가는 거예요. 구상권자가 변제를 하고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뭐 갖고 갈 수 있는 돈에서 이제 비율별로 갖고 가던가 이렇게 하지, 그 채무자는 원래 갚아야 되는 돈, 3년이나 5년이냐라든지 갚아야 될 돈이 정해져 있잖아요. 회생계획안에. 그것만 갚음으로써 이제 구상권자에 대한 구상 채무에 대해서도 다 이제 떨굴 수가 있는 거죠. 이걸 하지 않으면은 이제 나중에 곤란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는 가지번호를 붙이지 않았는데 보증인이 갚았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구상 채무에 대해서 이거를 별도로 갚아야 되느냐, 별도로 갚지 않고, 이 경우에도 결국은 총 채무액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할 때 총 채무액이 변하진 않았잖아요. 완전히 채무액을 누락한 건 아니잖아요. 완전히 그 별도의 채무를 누락했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지는 건 맞는데, 이건 주채무를 썼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채무자가 이 별도 구상금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쓰지 않았으니까 책임을 지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어요. 뭐 채권자 목록에 대해서 정정 신청을 받아줘야 된다는 등,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주채무자를 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구제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이것만 연구하는 학자분들이라든지 실무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뭐 힘없는 채무자분들이 가뜩이나 그 생계에 바쁘신 분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출력이 안 돼 있고,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보증인이 누가 있는지, 물상보증인이 누가 있는지 그런 걸 다 체크를 하셔서 정확히 기재하도록 법률사무소에 말씀을 하셔야 되고, 왜냐면 법률사무소는 부채증명서에 나오면 그걸 확인해서 쓰지만 부채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그걸 말씀을 안 해주셔서 법률사무소가 기재를 누락했다. 그러면 법률사무소 책임이 아니라 당사자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걸 꼼꼼하게 꼭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